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계속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항목 일반행정 기술직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NG 없이 찍는데 방금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날라가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편집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찍는 게 나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자, 대인관계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입사하게 된다면 그 조직에서 성과를 낼 때 업무 능력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역량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 항목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여 도와준 경험, 이거 약간 팀워크 경험처럼 느껴져요. 물론 팀워크는 대인관계 능력 안에 들어가는 하위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 윤리에 해당되는 그런 직업 윤리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팀의 목표에 대해서 좀 뭐랄까 나의 목표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인 희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도와준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직업 윤리, 공동체 윤리에 해당되는 부분과 굉장히 겹치거든요. 근데 일단은 대인관계 능력적인 측면으로서 이 항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초점을 이 대인관계 능력에 맞춰서 기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보면은 상대방의 필요를 어떻게 파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경위,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그 뭐 판단 근거가 뭐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NCS 이 대인관계 능력 가이드상에 보면 이와 같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뭐 점심 먹으러 갈 때 있잖아요. 나는 짜장면 좋아해. 근데 이 친구는 짬뽕을 좋아한단 말이야. 난 사실 짬뽕 싫어해. 근데 난 짬뽕을 먹으러 갔어. 왜? 이 친구가 좋아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NCS에서도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기술보다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의 됨됨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약간 인성적인 측면인데 우리가 그 인성적 측면을 자기소개서에서 행동 노하우로 보여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NCS에서 요구하는 행동지표 상으로 일단 자소서를 기술할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그 다음에 사소한 관심. 사소한 관심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친구가, 내가 예를 들어서 팀원들이 있어. 내가 팀원 한 명한테 밥 먹고 끝나가지고 커피 한 잔 사줬다? 그냥 그날 기분이 좋았어. 아무런 뭐 생각도 없어. 근데 며칠 지나고 옆에 있던 다른 팀원이 나 걔한테 커피 사준 적 없거든.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섭섭해하는 거지. 왜? 얘한테 사주고 나한테 안 사준 거 보니까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아는 거야.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사소한 걸 잘 챙겨줘도 상대방은 잘 몰라. 근데 사소한 걸 안 챙겨주면 상대방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게 대인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사소한 분야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이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기대의 명확화. 자, 이게 대인관계를 가장 뭐랄까 멀어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졌어. 이게 누구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이게 이제 결국 갈등의 소지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인관계가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무너집니다. 혹은 야, 이거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네 건가? 내 건가? 야, 이런 식이야. 이것도 불명확하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대인관계가 굉장히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의 명확화, 역할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언행일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국토지주택공사 9월 29일까지 반드시 찍어서 올리겠다. 사실 지금 토요일 밤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지금 약속을 해가지고 낮에 땡땡땡 놀다가 이제 허덕여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막 눈 막 지금 충혈돼가지고 지금 찍고 있어요. 어쨌든 언행일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행일치라기보단 약속의 이행이 가깝구나.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약속의 이행인 거고, 어쨌든 언행일치라는 것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지한 사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조직생활 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잘못을 해요.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사과하면 돼, 진심을 담아서. 근데 마음은 진심을 담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런 또 잘못된 짓을 해. 그럼 그건 진지하게 사과 안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진지한 사과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역시나 뭐 다른 이제 부차적인 이제 뭐 부수적인 어떤 또 문제점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러한 진지한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과 잘 안 해요. 왜냐면 인정하면 자기가 이제 꼴린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명확하게 사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행동지표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문항이 좀 더 맞게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어떻게 파악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쓰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과 사소한 관심 혹은 약속의 이행,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평상시에 이제 말 그대로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뭐야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했다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기억해 놔뒀다가 아 이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은 뭐예요? 이건 말고 천사 같은 마음이거든. 나는 무조건 우리 공동 목표 달성을 우리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밑바탕에 있는 거지. 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상대방을 먼저 도와줘야겠다 판단한 근거는 뭐냐? 일단은 나는 천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써버리면 약간 비현실적이란 말이지. 우린 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나뿐만 아니라 팀의 공동 목표,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천사가 있어가지고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도와주고 순수한 마음이 도와줬다 쓰셔도 됩니다. 그게 정말로 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안 쓸 이유는 없죠.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절대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전 또 그런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도움 과정에서 적극적인 희생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아까 작성하다가 컴퓨터 에러 나가지고 껐다켰거든요. 이번에도 또 에러 나면 안 되는데. 아까 나 무슨 내용 썼었지? 어쨌든 뭐 새롭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소제목을 일단 먼저 써야겠죠. 이것도 컴퓨터 또 안 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입력이 또 안 되는데. 잠깐만. 당황하지 않는다. 이번 절대 에러가 나면 안 돼. 일단은 제가 구두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제목을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소제목을 한번 쓰시고, 됐다. 소제목 한번 쓰시고 상황을 쓰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도 좋고,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인턴도 좋고, 아르바이트도 좋고, 뭐 학생회도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팀 과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뭐 봉사활동도 좋아요. 봉사활동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치접시다. 자, 뭐 아르바이트 할 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역할은 아르바이트에서 우리 그거 하자. 파리바게뜨. 빠바 아르바이트 시 저는 주문에 응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른 동료는 제조 및 환경 정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평상시 동료들과 식사 자리나 회식 자리 등에서 A 동료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입사 초기 해당 역할 수행 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부분을 오해 없도록 전달하고, 실제 A 친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때 제가 어떠한 보조 역할 등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도움을 준 이유는 기본적으로 과거 저의 상황을 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또한 A 친구 역할이 늦어지면 제 역할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나아가 매장 전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파악했느냐? 평상시에 사소한 관심 혹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약간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말 그대로 왜 도와줬느냐? 그건 이제 말 그대로 나뿐만 아니라 공동 목표, 그 달성을 위해서는 정말 그걸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작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기술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기술직을 먼저 해야 되겠어. 항상 이제
이거 일반 행정하고 나서 기술직으로 넘어가니까 왠지 다 끝났는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좋습니다. 요것도 어쨌든 같은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지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딱 이 부분부터 보는 게 아니라 앞부분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시 팀 또는 집단 상황 어땠느냐, 그 다음에 긍정적 영향이 미치라고 판단 근거에 대해서 기술해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자, 첫 번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팀 또는 집단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팀 또는 집단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을 해라. 그러니까 활용 소재 및 행동 지표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 소통에 좀 약간 부재. 왜냐하면은 대인관계 능력 안에서도 팀워크 능력 안에는 적극적 업무 공유라는 행동 지표가 있기 때문에 뭐 소통이 부재, 자기 역할은 열심히 했는데 서로 간에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공유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혹은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불명확. 가다 보니까 서로 역할을 좀 이렇게 좀 미루는 약간 그러한 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노력했겠어요? 적극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공유하고 본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서로의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강점과 적성 고려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아까 대인관계 능력에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그 다음에 뭐 사소한 관심, 그 다음에 뭐 약속을 이행한다든지 그런 행동 지표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 들어와 줘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노력이 팀 또는 집단 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냐? 꼭 이렇게 근거를 물어봐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사실 이게 약간 그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 가시면 구조화 면접 있잖아요. 딱 구조화 면접의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 너 그럼 왜 그렇게 한 거야?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그러한 노력을 한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던 사례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팀원 간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노력을 제시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팀 또는 집단 구성원 간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보통 자 원만해질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 자체로 그냥 파국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조직이 개판이었다. 나 이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나와 A가 개판이었다. 그래서 난 이거 원만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아르바이트 시 각자 어떠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들 성실히 업무에 임했다. 일단 훈훈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각자 역할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때로는 개인 업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타 팀원의 결과물에 따라서 내 결과물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실제 이런 일들 엄청 많거든요. 일하다 보면 비일비재해요. 업무 공유가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어떤 노력을 해라?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보면은 뭐 사소한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적극적인 업무 공유를 위해서 온 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인 업무의 최초 시작 시 본인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그리고 업무 마지막 완성 전 주요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하는 노력을 팀원과 함께 하였고 그 결과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통 채널을 강화한 이유는 과거에도 어떠한 조직에 제가 있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팀원과 공감대를 얻은 상태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약간 뭐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소제목에 대한 부분은 이건 뭐 어떤 거 쓸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적극적 업무 공유를 위한 소통 강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앞단에서 뭐 우리가 이제 지표상으로 막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라든지 사소한 관심이라든지 약속의 이행이라든지 기대의 명확. 이건 이제 소재를 어떤 걸 잡느냐에 따라서 이 항목에서 쓸 수도 있고 쓸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다른 예를 한번 몇 개 좀 들어볼게요. 뭐 다들 뭐 자기가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끝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강화해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대의 명확화,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라는 거. 왜 그걸 했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어떠한 사례, 긍정적인 성과를 얻은 사례, 혹은 주변 팀원과의 어떠한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제일 좋은 거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거가 명확하게 우리 지원자가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표를 무조건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행동지표 한 개 이상 정도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처했던 그 문화가 약간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떠한 좀 불신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을 때는 그 명확하게 대해서 사과하는 그러한 뭐 캠페인을 열어가지고 잘못하는 것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다. 사과하지 않는 것이 부족한 것이다. 뭐 약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캠페인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개선함으로써 정말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과 명확히 하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목표를 또 구체화하는 약간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휴. 자,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이제 마지막 항목을 위해서 잠깐 가서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